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턴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턴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궁금증들, 어려운 점들, 또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에 관련된 이제 고민들은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턴을 꼭 해야만 되는 걸까?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데 인턴은 필수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인턴을 하고 싶어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난 도저히 인턴하고는 뭐 인연이 없는가 봐. 뭐 금턴이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세 번째는 인턴을 하게 되면 물론 직무 경력과 직무 역량과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오히려 인턴으로서 근무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취업을 지원하는데 더 힘든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인턴 이제 취업 공백기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인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턴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또 인턴이 안 되다 보니 대기업 인턴이라도 좀 지원해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인턴에 대해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인턴은 이제 체험형 인턴이 먼저 있죠. 먼저 어떤 그냥 직무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채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직무 경험만 좀 쌓을 수 있는 체험형 인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용형 인턴이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이 있어서 직무 경험도 쌓고 또 어떤 소정의 어떤 정해져 있는 평가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채용형 인턴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채용형 인턴을 먼저 노리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채용형 인턴의 전환 비율을 90% 이상으로 권고사항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정규직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기업과 연계해서 현장 실습형 인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인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과 학교와 연계돼서 이렇게 인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을 왜 해야 될까요? 인턴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턴이 왜 필요할까라고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턴의 필요성은 가장 먼저 서류 전형을 할 때 유리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서류 전형이 이제 왜 유리해지냐면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이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 청년 인턴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턴 제도가 조금씩 좀 약화되면서 이번 정부가 출범되면서 타 공공기관에서 타 공기업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도 우리 회사에 지원할 때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 공공기관, 타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류 전형을 할 때 우대를 해주는 조치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던 청년 인턴으로 근무했던 지원자들에게는 우대를 가점을 주거나 이런 우대를 해주는 것은 거의 모든 공기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인턴,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를 했던 이런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데 서류 전형에 있어서 특히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쓸만한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만한 마땅한 스토리가 없는데 그래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선배님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시켰던 경험, 또는 인턴 동기들과 함께 어떤 공모전이나 어떤 사내 발표대회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경험, 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조직 내에 있었던 갈등 경험, 이런 여러 가지 멋진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 과정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이게 이제 청년 인턴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나면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좀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 노하우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으로부터 어떤 직장 생활과 관련된 면접 질문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답변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도 또 여러분들이 또 청년 인턴으로 했던 경력 사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원자가 굉장히 뛰어난 지원자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인턴 경험이 전혀 없는 지원자에 비해서는 인턴 경험이 있는 지원자라고 하면 뭔가 후광 효과처럼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다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이런 좋은 어떤 필요성도 있고, 인턴을 근무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감수해야 될 단점, 불이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취업 준비 기간이 아무래도 장기화되게 됩니다. 길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턴으로 4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께서 취업 기간,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경험을 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직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물론 이게 이제 케바케긴 해요. 그런데 직무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일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공기업에서 이게 이제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물론 업무 강도가 낮다 보니까 인턴으로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기업의 업무 특성상 인턴에게 일을 맡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없는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공공기관의 인턴의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 강도가 센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 직무 경험을 쌓지 못하고 업무 역량을 키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턴을 근무하게 되면 결국 필기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일단 근무 시간 중에 공부를 책을 좀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책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필기 준비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꼭 고려하셔야 될 이런 좀 단점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적용이 되면서 실은 인턴으로 근무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가점을 주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지원자들은 확실히 우대를 해주지만, 타 공공기관에 청년 인턴 가점을 주는 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청년 인턴 가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인턴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인턴을 지원하실 때 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정규직 지원과 함께 꼭 병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만 간혹 보다 보면 꼭 정규직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턴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인턴을 먼저 지원해야 돼, 이렇게 좀 강박관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턴이 없어도 정규직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정규직을 지원하시는 것과 병행해서 인턴도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땅히 쓸 정규직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그러면 청년 인턴도 써볼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고 주로 서류 전형에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너무 인턴만을 목표로 취업 어떤 지원을 하시거나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셔야죠. 인턴 지원하셨으면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인턴에서도 떨어지면 굉장히 빈정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인턴 금턴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인턴을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인턴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턴을 모집할 때 대부분 지사 단위로, 뭐 지역 단위로, 지역본부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사 인사팀이 채용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사별로 실제 우리 지사에서 함께 일할 인턴 지원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사별로 경쟁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되도록이면 지원 권역을 남들이 안 가는 곳들, 그러니까 좀 경쟁률이 낮은 곳 있죠. 그런 곳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턴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는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서울 썼대요. 뭐 강남지사, 뭐 관악지사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양주, 강화도 이렇게 멀리 가시는 겁니다. 또는 뭐 시골에 이를테면 진주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면 오히려 진주지사에 지원하시는 거, 이런 방식으로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좀 공략해서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 인턴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이 꼭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턴으로 지원하시면서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나 일 잘해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인턴 지원자들이 다 나 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지 자기소개서에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엑셀, 뭐 예를 들면 뭐 동영상 촬영, 뭐 편집, SNS, 뭐 블로그 관리 이런 것처럼, 사진 촬영 이런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턴으로 실제 지원자들을 뽑고 났는데, 인턴으로 온 학생이 말도 없고 소극적이고 그러면 굉장히 현직자들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나 성격 밝고 긍정적이야, 다른 사람들 잘 도와줘, 나 동료들하고 함께 잘 어울려, 나 팀 분위기 메이커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객 응대 잘할 수 있어를 좀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턴 사원들에게 가장 먼저 대부분 주어지는 업무가 고객 응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어를 좀 보여주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콜센터에서 근무해서, 예를 들면 뭐 전화로 상담하는 뭐 콜센터 근무 경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응대도 잘할 수 있는 지원자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고민들 중에 한 가지가 대기업 인턴도 지원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대기업 인턴, 뭐 중견기업 인턴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기업 인턴만 지원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기업 인턴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실제 전환이 되거나,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해줘요. 또 전환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기업에 인턴 하더라도 꼭 공기업 인턴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인턴 했던 것은 공기업 인턴에 물론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기는 하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빨리 하셔야 되는데 대기업 인턴, 중견기업 인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인턴만을 공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공기업 인턴 지원하실 때 내가 목표로 했던 공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직무에 맞는 쪽의 인턴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공기업 인턴이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건축을 전공했어. 건축 관련된 인턴 자리를 고집하시기보다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사무행정 인턴도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했다고 하는 것들은 뭐 사무행정 쪽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쪽이든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기업 인턴을 지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처럼 사기업, 뭐 대기업 이런 인턴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을 지원하실 때 인턴 기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4개월 미만의 인턴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좀 약간 더 플러스 알파에서 한 5개월 정도까지는 또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5개월 미만의 인턴만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이를테면 한 11개월짜리 이런 인턴도 가끔 나옵니다. 특히 작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인턴들이 종종 있곤 하는데 11개월짜리 인턴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11개월 근무하고 나면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취업은 취업대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턴 장기간 좀 기간이 긴 인턴은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4, 5개월 미만의 짧은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거 괜찮고요. 또 뭐 한정 같은 경우는 한 2개월짜리 굉장히 짧죠. 요즘 이런 청년 실업난 또 어떤 채용의 어떤 기회를 좀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인원을 좀 많이 뽑되 이 인턴 근무 기간을 줄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뭐 4개월짜리 뭐 100명을 뽑았다면 2개월짜리 200명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짧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짜리 뭐 고민하시는 경우 있는데 2개월짜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원하시고요. 대신 뭐 가끔 뭐 일주일짜리 이런 건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아셨죠? 그래서 좀 기간 4, 5개월 미만짜리로 하시고 자 11개월짜리 인턴이 떴어요. 그러면 다들 기간이 기니까 지원 안 하겠죠. 제가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11개월짜리 인턴 모집 공고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턴으로 지원하셔서 11개월짜리라도 지원하셔서 일단 합격하시고요. 합격해서 4개월, 5개월 근무한 다음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면 됩니다. 중도 퇴사하면 돼요. 인턴 중도 포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률이 낮은 만큼 기간이 긴 인턴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한 4, 5개월 정도만 근무하시고 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사하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인턴을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인턴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인턴으로 근무하실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턴으로 근무하시면서요 선배님들하고 꼭 친해지십시오. 선배님들하고 친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줍니다. 그 선배님들께서 특히 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선배님들하고 관계가 좋았던 인턴들은요 나중에 그 공기업에 지원할 때 면접에서 그 선배들이 면접을 코칭해 주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기업의 현직자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인턴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선배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오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턴이 끝난 후에라도 종종 카톡으로 인사도 좀 드리고 명절 때 전화로도 한 통 드리고 팀장님께 이런 식으로 선배님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턴이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을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가끔 보면 어떤 인턴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시기보다는요 선배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 일은 뭐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일을 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배님들의 일을 옆에서 좀 계속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선배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일을 찾아서 하시는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인턴으로 근무하시면서 업무를 좀 개선해 보려고 좀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선배가 시키는 대로, 선배님께서 일을 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선배님께서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일을 꼭 이렇게 아래 한글로만 대장을 만드는 걸까? 왜 고객 전화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까? 항상 의문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 옆에 A4지가 없어서 늘 불편해. 그래서 창고에서 A4지를 꺼내서 아침마다 내가 그 복사기 옆에 놔뒀어. 이런 것들도 업무 개선이거든요. 또 고객님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창구를 잘 못 찾는 경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쁘게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서 했어. 이런 것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업무 개선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턴 동기들이 있죠. 그 인턴 동기들과 좀 함께 즐겁게 일도 하시고 또 퇴근 후에는 함께 스터디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턴들끼리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인턴 근무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턴 동기들과 함께 어떤 스터디를 취업 필기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필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인턴 때문에 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좀 정리하자면 공기업 인턴 좋고요. 그런데 공기업 인턴이 꼭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옵션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턴에 좀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 지원하실 때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2번째 성격 밝고 적극적으로 잘 도와줘. 그 다음에 3번째 나 고객 응대 경험 많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강점을 보여주시고 하시다면 공기업 인턴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지역을 선택하는 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자, 공기업 인턴 꼭 가야 되는 건 아닌 만큼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인턴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인턴 지원하셔서 꼭 공기업 취업을 좀 앞당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공기업 취업 또 공기업 인턴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